지금 대한민국 경제 진짜 모습은? 많은 기대 속에 출발한 문재인 정부. 이제 임기 2년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정부의 최우선 과제 1순위로 응답자들이 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2위가 국가기관 개혁, 3위 국민 통합, 그리고 공정사회 실현과 한반도 평화와 안보 순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이 경제 활성화를 꼽았으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 얘기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혹은 잘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좀 속속들이 명쾌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개인이나 가게, 기업 같은 경제 주체가 미래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전망해서 경제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중구난방식의 저주와 악담 속에서 지금은 다소 흐릿해진 우리 경제가 이룬 것들, 성취한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부진을 면치 못하는 국내외 경제 속 서민 경제 챙기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출발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의 행보도 남달랐다. 취임 이틀 만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찾아가 진솔한 대화를 나눴는데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되겠다라는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이 처음 공개된 날도 마찬가지. 이 탁자는 제가 민정 시절 때 그런 취지로 사용했던 탁자인데 나오는 실직이 집무실 한쪽 벽을 차지한 75인치 대형 모니터는 바로 일자리와 경제 지표를 담은 상황판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 모바일 앱 같은 걸 통해서도 바로 볼 수 있게 이 상황판은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 올해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 역시 경제 현장을 찾는 것이었다.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찾은 이유는 쇠락하고 있는 수제화 산업의 활력이 되살아나길 바라기 때문이다. 대체로 평생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이 구두 만드신 분들이 이제 계속하시고 새롭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창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죠. 많지는 않고 이거 배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방식에 의지할 수만은 없는 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다양한 돌파구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경제다. 노숙자 고용으로 유명해진 착한 기업 루비콘.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주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성장까지 꾀할 수 있는 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가 한 축이다. 지난해 사회적 경제 기업이 2만 5천 개에 이르렀고 25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고용인은 60% 이상이 취약계층입니다.
유럽의 경우 사회적 경제가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된 지 오래다. 스웨덴은 노동인구 중 11%가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고 있고 EU 국가 전체의 평균 고용 비중도 6.3%에 달할 정도. 우리의 사회적 경제 기업 고용 비중이 아직도 1%를 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큰 발전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혁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셜 벤처들이 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올해 사회적 경제의 성장 인프라가 더욱 확충됐다. 정책 자금도 지난해보다 67% 늘어난 3,230억 원 규모.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양극화 현상들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들을 만드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협동조합이나 컨소시엄 같은 것들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쓸 필요가 있겠다고. 속도는 더디지만 고용시장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고용률은 67.1%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고 9월 기준 취업자 수도 지난해 부진을 싣고 34만 8천 명이 늘어난 상황.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근로자 역시 차근차근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2016년 9월 66.5%였던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9월 69.8%까지 늘었다. 하지만 아직 피부로 느끼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 역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 양극화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근로자들의 그 한계 소비 성향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들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국가 생활임금 제도를 만들어서 9파운드, 우리를 돈으로 하면 한 14,000원 정도에 독일도 법정 최저임금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도입을 해서 한 12,000원 정도 되는 그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은 지역 경제 주체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정 근로 조건, 노사 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인프라 조성까지 혁신 모델로 불리는데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뿐 아니라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적이란 분석이다. 고용을 안정시켜서 소득을 증대함으로써 최근에 약간 부진한 수출 반회하면서 우리가 내수를 촉진해서 결국에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4년이 넘도록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광주형 일자리가 올해 1월 물꼬를 트자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호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화이팅! 전라도, 경상도에 이어 강원도 지역까지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체결되면서 기업과 지역의 동반 성장은 물론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그러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이러한 실업자들을 습수해 나가고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그 비정규직 그런 고용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기업 경영이 안정화된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지금 정책 방향이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에 부응해서 정규직을 늘려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미국의 버금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일하게 새롭게 생긴 부처가 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다.
그만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 것인데 그동안 함께 노력해왔지만 우리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동반자, 후원자가 되어 여러분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크게 체감해 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벤처붐을 통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자리에선 벤처기업인들과의 격이 없는 대화가 이뤄지기도 하고 기업 입장에서 가끔씩 해도 될까? 젊은 친구들이 과연 가치를 바로 창출해낼 수 있는가는 많은 경우에 물음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올해 9월까지 신규 벤처 투자액이 3조 원을 넘어선 상황. 지난해 세운 역대 최고의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벤처붐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무엇이 벤처 투자에 훈풍을 몰고 왔을까? 정부는 2017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모태펀드 재원을 8천억 원으로 늘렸고 같은 해 11월엔 창업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문턱을 낮췄다. 또한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벤처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서 지난해부터 신규 벤처 투자는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성과도 좋고 앞으로 비전도 좋다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해줘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나 이런 새로운 생태가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한 경제, 또 제조 중심 경제, 또 많은 대기업들만이 육성되는 경제 정책이었다면 그거를 틀을 좀 바꾸는 시도를 했다는 것은 좀 사실만하지 않을까.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넘어가 일명 유니콘 기업이라 불리는 신생 벤처 역시 1년 만에 3배인 9개로 불어났는데 이는 독일에 이어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성과. 유니콘 기업이 늘어나면 자연히 선도적인 혁신 기술을 보유하는 젊은 기업들이 많아진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유니콘 기업 양성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신설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총 20개의 유니콘 기업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글로벌화해 우리나라를 스타트업 강국으로 만들고 유니콘 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축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목표. 실패도 두렵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작년 4월에 정책금융기관이 요구하던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했죠. 또 2021년까지 약 8만여 명의 채무를 조정해 드릴 계획입니다. 실패해도 또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3월 제2 벤처붐 확산 전략 발표 이후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보완 방안도 마련 중이다.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경제 하에서 추구해야 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달라져야 될 거거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들을 구축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초 체력을 건실하게 다지고 있다. 함께 만드는 도약의 기회가 대한민국 경제를 힘차게 뛰게 만들 것이다.